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중국산 쇼폼 플랫폼 틱톡에 가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연휴 기간 동안 봤던 영화가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왕사남은 세조가 조카를 폐위시키고 권력을 찬탈한 이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입니다. 마치 자기 이야기를 보듯이 이재명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우선 틱톡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또 국민들을 깜짝 놀라키게 했습니다. 놀라게 했다기보다는 밥맛 떨어지게 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어젯밤 X에 결재판에 서명을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2월 28일 큰 거 온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찌됐건 이재명은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톡 이재명입니다. 팔로우,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올린 영상은 왔다 틱톡 대통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쇼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했다는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틱톡 가입에 결제하는 장면과 어줍잖은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볼따구니 하트를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제스처를 내보내는 영상인데 혹시 식사 전에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밥맛 떨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이 운영하는 SNS 채널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X, 블로그에 이어 틱톡까지 총 6개로 확대됐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30분 만에 팔로워 수는 300명을 넘어섰는데 일은 안 하고 SNS 채널만 붙잡고 늘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은 최근 한밤중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것에 맞들려서 난리가 났는데 모든 일을 SNS를 통해 해결하려 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실 어젯밤 큰 거 온다 라고 예고할 때는 관세 폭탄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뭔가를 터뜨리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껏 틱톡 가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재미가 꽤 솔솔한 모양입니다. 이 비상시국에 꼴랑 틱톡 가입한다고 예고편을 올리고 또 그걸 가입했다는 영상까지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인가요? 칼럼니스트 박주현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전날 밤 심야 X에 2월 28일 큰 거 온다며 은밀하게 밑밥을 던졌다. 관세 폭탄 청구서가 날아다니고 수출도 비상인 시국인지라 내심 드디어 비상경제 대책이라도 내놓으려나 싶어서 잠시나마 긴장했다. 지금 대한민국 조종석의 계기판은 온통 시뻘건 경고등 투성이다.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빼면 코스피 4,700이라며 부실한 경제 하체를 팩트 폭격했고 미국은 한국을 패싱한 채 안방인 서해에서 중국과 신경전을 벌였다. 대법원과 헌재는 사법부 주도권을 두고 멱살잡이를 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대출길이 막혀서 비밀 소리가 진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장께서 꺼내던 비장의 무기가 고작 틱토크 데뷔라니 참으로 대단한 멘탈이다. 이건 소통이 아니다. 지극히 고전적인 시선 분산용 마술이다. 관세, 실물 경기 하락, 사심제, 법 왜곡죄 같은 국민들이 정작 심각하게 따져 물어야 할 무거운 이슈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신 교복, 생리대, 과일값, 그리고 틱톡 가입 같은 가볍고 자극적인 장기술로 대중의 시선을 빼앗는다. 코끼리가 안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는데 집주인은 마당에서 토끼 인형 흔들어대며 여기 좀 보세요 하고 박수 유도하는 꼴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더욱 묘한 것은 왜 하필 틱톡이 있냐는 점이다. 미국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제일 벼르고 있는 중국산 플랫폼이다. 안 그래도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게 친중 스탠스로 단단히 찍혀 301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친히 가입 인증샷을 찍어 올리신다? 물론 자주 외교 일환으로 중국 인플루언서 시장이라도 개척하시려나 봅니다. 그 깊은 뜻을 제가 감히 어찌 알겠습니까?
댓글창에는 대통령님 보려고 틱톡 깔았다는 지지자들의 환호가 넘친다. 그래 행복해 보이니 다행이다.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도 캠프파이어인 줄 알고 손뼉 치며 즐기는 그분들의 낙천성이 부러울 지경이다. 이제 환율 폭등도 관세 폭탄도 틱톡 댄스 챌린지로 유쾌하게 막아내시길 기대한다. 아,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겠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죠. 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둔 플랫폼만 사용하다 보니 시진핑한테 미안했을까요? 아니면 시진핑이 한방 찔렀을까요? 하여튼 대통령이란 작자가 중국산 틱톡 가입했다고 저렇게까지 나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싶습니다. 이재명이 추석 연휴 기간 용산 CGV에서 왕과 사는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정의당 당원이기도 한 장항준 감독의 이 영화는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조카 단종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이재명은 추석 연휴 시작 전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우리에겐 연휴가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해놓고는 자기는 문화의 힘이 어떠니 하면서 영화관에 갔다고 당시 SNS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SNS는 무슨 영화인지는 비밀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알고 보니까 왕사남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왕사남을 봐도 되는 영화일까요? 차라리 전한길과 이영돈의 합작품인 12.3 건화를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둘러 영화를 한번 관람했습니다. 혼자서 영화 보기가 좀 멋쩍기도 했지만 영화를 봤는데 역시 이재명은 보면 안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객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면서 이재명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0만 관객을 향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강원도 영월 산골의 한 촌장 엄흥도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청령포를 귀향지로 만들어서 고관대작 유배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유배자가 들어오면 격부연이 일어나거나 또 아니면 유배자가 복권될 경우 유력자들의 아부행렬이 줄을 잇게 되고 그러면 마을에도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덤으로 학식 높은 유배자로부터 마을 아이들 글 공부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유치했던 유배자가 하필이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종이었던 것입니다. 단종 이홍민은 다시 난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한양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과 내통해서 왕위를 되찾고자 난을 일으켰다가 한명회의 덫에 걸려 단종은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저들이 주는 사약을 먹을 수 없으니까 대신 죽여달라는 단종의 부탁으로 엄홍도는 사약이 내려지는 날 활 시위로 목매어 죽였고 엄홍도는 3대를 몰살시키겠다는 급박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재명이 이런 영화를 봤다는 것인데 보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금성대군과 노상군 단종이 역모에 실패하는 장면에는 박수를 쳤을까요? 영화 자체가 전제가 세조가 역모를 통해 단종의 측근들을 모두 철퇴로 때려 죽이고 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1453년 11월 10일 음력 10월 10일 계유정난 그날 밤 수양대군은 한명회 등의 도움을 받아서 좌군 도총재였던 김종서 그리고 좌군 부총재였던 황보인, 최지호 이런 단종 보좌 세력들을 동시에 제거했습니다. 70살이 넘은 김종서는 집에서 명나라 사신 소식을 담은 편지를 달빛에 비춰서 읽던 중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종 임운이 철퇴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이어 임운이 김종서의 아들 김성규와 동료들을 모두 철퇴로 쳐 죽였습니다. 황보인과 최지호 등 다른 충신들은 수양대군 측 무인들에 의해 즉시 숙청되었으며 무려 40~50명이 한밤중에 철퇴에 맞아 죽고 칼에 베이어 살해당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또 장성들을 무더기로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섭정을 시작했다가 결국 왕위를 양위받고 단종을 상왕으로 내몰았다가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복위운동이 일어나자 이들을 처형하고 단종을 유배지에 보냈다가 금성대군과의 역모를 유도해서 모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시켜서 이 영화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을 거머쥔 후 내란으로 몰아 사형을 구형한 이재명과 내란을 일으켜 조카로부터 왕권을 찬탈한 뒤 결국 죽여버리는 수양대군 세조는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모습입니다. 단종을 겁박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결국은 단종을 죽여 없애는 세조와 멀쩡한 대통령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감옥에 유배시킨 이재명, 너무 닮은 꼴이 아닌가요? 그리고 윤통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독서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은 한명회가 아닐까요? 아니면 한동훈일까요? 한동훈이 한명회일까요? 어쨌거나 대반전도 있습니다. 직위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유죄로 선언하기 위해 끌어왔던 찰스 1세를 단두대에 세웠던 크로멜이 찰스 2세에 의해 부관 참시당했듯이 한명회 역시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물론 단종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명회는 50년 만에 부관 참시 후 목이 내걸렸습니다. 왕위 찬탈 공로로 영의정까지 올랐던 한명회는 개유정난 후 50년이 지난 1504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를 쫓아내는데 찬성했던 죄로 사망 17년 후 무덤이 파헤쳐져서 목이 베어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일설에는 시신의 목을 베어 해골을 부서뜨리고 길가에 버려졌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단종이 유배되어 있던 청령포를 향해 인근 백성들이 몰려와서 음식물과 인삼, 산삼 등을 물에 띄우는 장면도 나오는데 단종을 보살피는 어몽도나 이 백성들은 태극기를 들고 윤회개인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흡사합니다. 세조는 적장자에 이어 손자까지 죽고 자신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꿈속에서 뱉은 침 때문에 피부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역사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권을 찬탈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반대 급부가 있게 마련입니다. 글쎄요, 이재명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어디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처럼 윤 대통령에게 사약을 내릴 수도 없고 부정선거를 고리로 한 압박은 갈수록 조여져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끌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